네, 안녕하세요. 권현입니다. 오늘은, 이런 것들, 오늘은 사실 아침부터 너무 깜짝 놀랐던 날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뭐 엄청난 그 빅뉴스를 전달 드릴 건 아니고, 뭐 LNF IR과 통화하고 했긴 했지만, 뭐, 이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내용에서 뭐 크게 업데이트 드릴 내용은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제, 아침에 사실 좀 이 시간대별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여태까지 LNF를 투자하면서 역대급으로 놀랐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이게 보면은 이 뉴스를 보시면 제가 이 사진을 봤어요. 이 뉴스를 보니까 완전히 주마등처럼 그 몇 달 전에 데자뷰처럼 에코프로 BM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사실 에코프로 BM도 예상치 못하게 그런 화재를 그냥 앉아서 맞았던 기억이 있어서 그때 뭐 거의 한 15%씩, 10% 이상씩 막 계속 빠지고 며칠간 이런 여러 가지 진통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물론 그때 이동채 회장의 그런 주식 논란, 그런 사전 내부 거래 정보에 의한 논란 때문에 이렇게 더 하락이 심했었지만 거의 지금 겨우 회복했단 말이에요. 그 많은 시련들을 거쳐서. 그래서 이게 막 한 10% 이상씩 막 거의 폭락하고 막 이랬던 그 상황이 이제 떠올라서 너무나 놀랐습니다. 사실 진짜로. 그래서 제가 꿈인 줄 알고 제 볼을 꼬집을 정도로 이렇게 이게 사실이 맞나? 라는 제일 우려했던 저희 2차전지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불이잖아요. 이게 LG엔솔에서의 그때 불 때도 다 많이 타격이 있었지만 에코비에서는 사실 소재에 많이 투자를 하고 이래서는 한번 경험했던 상황에서 지금 LNF에서 이렇게 큰 뉴스가 떴을 때 이 사진들을 봤을 때 완전 에코프로 BM에 이어서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혹자들은 야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는 사람이 이렇게 겁먹으면 어떡하냐라고 막 이렇게 질책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댓글에. 그래서 저는 제 나름에는 어느 정도 굉장히 안정감 있게 많은 산전수전을 겪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인드가 정착이 안정화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뉴스를 보고서는 한 6시 정도에 제가 이 뉴스를 봤나요? 너무나 충격과 불안 이런 것들을 그때 뭐 제가 확인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많이 불안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제 게시판에 보면은 최대한 많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실시간으로 좀 전달을 하려고 했는데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상황에서 좀 저도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이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계속 확인하려고 했었고, 그런 와중에 뭐 여러 그 애널리스트들이 이런 뭐 큰 문제 없다, 그 쓰레기장에서 발생한 화재다, 뭐 뉴스들도 좀 이렇게 수집해보고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조금 안정을 찾았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김철중 위원님이 이렇게 그 LNF IR의 파트장님과 문자를 한 것들을 좀 공유를 해주셔서 더욱더 시장에서 빨리 안정을 취했던 것 같아요. 요즘에 확실히 LNF가 그동안 제가 수년간 여기 투자를 하면서 LNF IR과도 통화를 많이 했지만 얘네들은 굉장히 소통에 부족한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확실히 조금 이제 중견 기업을 넘어서 대기업이 되려고 하는지 이런 소통에 굉장히 빠르게 대응하고 실제 나중에 공시까지 해줬죠. 여기 보시면 화재에 따른 생산 설비 피해 없다, 가동 상태라고. 이제 물론 일단은 인명 피해가 없는 것은 가장 다행이고, 아직 이런 것들은 생산 설비는 피해 없으며 정상 가동 상태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공시로 해줬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시장이 빨리 안정을 취해줬습니다. 추가로 제가 또 전화를 해봤는데 이 파트장님과는 워낙 오늘 통화가 많으실 걸로 예상이 돼서 뭐 굳이 통화는 하고 싶었지 않았지만 워낙 많은 제 큰 돈 대부분이 여기에 LNF에 많이 또 10억 넘게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것에 막 10% 이상씩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만약에 생산 설비에 뭔가
이렇게 영향을 가진다고 하면은 일단은 사상자 없는 것이 가장 중요했었고, 그렇죠. 근데 사상자 없는 것은 확인했었고, 이제 생산 설비에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했어야 했는데, 뭐 이상 없는 것이 공시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 파트장님들의 빠른 이런 그 여기 여기 LNF 담당님 파트장님인가 이게 선임님의 이런 것들에 대응으로 해서 이렇게 빨리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제가 실제 저도 아직도 생각만 해도 아찔아찔하니까 약간 얼굴이 화끈화끈하네요. 그래서 제가 통화를 IR 담당자 분과 통화를 해봤는데 뭐 지금 구체적인 거는 이분은 아직 자세히 알지는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생산 설비가 돌아가는 것은 확인 다시 한번 했었고 문제 없이 돌아갔었고 이제 제가 질문을 한 게 이게 발생한 시간이 11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11시 저도 알고는 있었지만 11시에 거의 100명 가까이 이렇게 일한다는 것에 한번 좀 확인을 해봤더니 요즘에 24시간 풀캐파 교대 근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생산은 굉장히 잘 되고 있구나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간접적으로나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이런 피해가 없으셔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생산도 잘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LNF 얘기는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LNF 같은 경우는 뭐 왔다 갔다 하다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선방했다고 생각해요. 0.45% 마이너스고 LG엔솔이 지금 이 행오버 이슈 보호예수 물량 해제가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해줬어요. 2% 3% 상승을 해줬습니다. 항상 개미들의 생각과 반대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솔첨도 그냥 좀 진정을 해준 것 같고 포스코 케미칼, 엔캠 다 고만고만합니다. 에코프로비엠 0.4 뭐 에코프로이첸 다 고만고만합니다. 여기서 제가 주로 오늘 좀 특징적으로 본 게 이 주말간에 저도 좀 영상을 봤는데 이 금양 3%의 권순우 기자님의 방송에서 금양 이사님이 요즘에 좀 출연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저도 재밌게 봤고 여러분들도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금양 주가가 오늘 상한가 쳤어요. 그래서 완전히 와 이게 금양 회장님은 여기 금양 이사님한테 뭔가 금일봉이라도 주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요즘엔 확실히 이렇게 PR을 잘하고 이렇게 언론과 소통을 잘하는 이전 세대와는 확실하게 달라진 것을 느끼게 됩니다. 금양 이사님도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금양은 참고적으로 이게 양극재 이런 소형전지의 이 기반의 양극재를 개발을 했다고 하죠. 발포제 중심의 회사긴 하지만 이런 양극재를 물론 여기 BEV 전기차에 납품할 정도의 역량은 아직 안 되고 이렇게 양극재 개발을 해서 소형전지 보통 뭐 킥보드나 뭐 전동 공구 이런 데 주로 납품을 하려고 하신다고 하네요. 삼성 SDI가 보통 이제 소형전지는 거의 압도하고 있는데 거기서 10% 정도를 목표로 하는 회사라고 해서 양극재 쪽에 숨은 원래 지금 저희가 보통 이제 4대 LNF, 에코프로비엠, 포스코케미칼, 코스모시소재 이렇게 4개 회사를 보고 있는데 이쪽도 좀 이제 트라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이제 그런 것을 시장에 확실하게 알린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여기에서 조금 이분의 말씀에서 좀 재밌는 이게 현장의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어요. 현장의 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 뭐 이분이 하시길 여의도와 현장 간에 굉장히 괴리가 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좀 걸러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좀 재밌는 얘기가 있어서 좀 몇 개만 좀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배터리는 조금 얇게 할까요? 배터리는 이제 34개월 전부터 주문한다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고 오긴 합니다.
수없이 수주 잔고가 LG 뭐 몇백 조 수준이잖아요. 엔솔 같은 경우에.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수주 기반이라는 거예요. 수주 기반. 물론 어느 정도 지금 다 아시겠지만 뭐 LNF도 수주된 것들이 뭐 빨리 소진되기도 하고 더 늦게 소진도 되고 이렇게 실적에서의 그런 약간의 변동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다 SK온도 그렇고 수주 기반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일반 반도체나 이런 것들하고는 수요를 예상을 하고 하는 사업과는 분명히 다른 확정적 수주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안전하다. 좀 더 이 성장세가 보장됐다. 그래서 제가 우상향 섹터라고 여러분들 굉장한 섹터에 들어가 계신다라고 말씀을 수없이 드렸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 여기서 결론은 엔솔이 거의 다 장악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그거는 뭐 저희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렇게 확실하게 이 수주 산업이다. 그 다음에 뭐 2년 전에 이렇게 2년, 뭐 3년 전이죠. 거의 36개월이니까 다 수주를 한다. 보장된 거다. 그래서 엔솔이 뭐 이분은 뭐 엔솔이 왜 이렇게 싼지 모르겠다라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이런 것들이 숫자로 다 알지만 지금 PER이 너무 높기 때문에 좀 더 숫자로 증명이 되고 나서도 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벤츠 EQS를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조금 더 재미있는 내용이긴 한데 여기에 LFP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다 아시겠지만 여기 얘네들이 거의 이것도 실제 리뷰 보면은 뭐 500km 가까이 이렇게 간다고 하죠. 실제 주행거리가. 근데 벤츠 EQS는 뭐 한 1억 정도, 1.5억 정도 되는 1.8억인가요? 되는 수준의 이런 고급차 S클래스의 전기차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LFP를 넣었고 굉장히 이게 제로백이 보통 테슬라가 X 같은 경우는 뭐 2초, 3초, 플레드 모델 같은 경우는 뭐 1초대, 2초 초반에 되긴 하는데 벤츠 EQS에도 불구하고 5초대의 역량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부분은 사실 거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런 폭발력 같은 경우도 LFP의 한계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뭐 배터리를 차량만 사실은 이런 여기서도 더불어서 중국 배터리는 막 1000km도 간다고 하는데 거기는 이 차량이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넣잖아요 보통. 근데 여기에 더 넣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 공간에. 그래서 뭐 테슬라도 안 만드는 게 아니라 1000km 배터리 누구든지 다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다 때려 박아 놔서 더 비중만 높여 놓으면은 더 때려 넣을 수 있다. 다만 이 제로백이나 이런 무게들 때문에 무게가 당연히 많이 나가면은 제로백 같은 게 훨씬 더 느리겠죠. 그런 것들 때문에 LFP보다 확실하게 NCMA 기술이 확실하게 더 우위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이제 여러분들 중에 저희가 이 부분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LFP에서도 3원계 한다, NCM 뭐 한다라고 하지만 얘네들은 여기서도 말씀하셨지만 차원이 달라요. 저희는 NCMA 기술이나 NCM 뭐 9반반이나 91, 0.5, 0.5죠. 얘네들은 이제 시작할 한 거고 얘네들은 여기에 불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확실히 단정지어서 말하면 얘네의 3원계는 신경 전혀 안 쓰셔도 된다. LFP 정도만 신경 쓰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얘네 3원계 배터리는 불도 많이 나고 아직도 기술 차이가 몇 년이나 납니다. 아직도 얘네는 뭐 622이나 많이 해봤자 811 정도 수준입니다. 전혀 신경 안 써도 된다. 얘네 3원계는. 얘네 가격 경쟁력을 한 LFP만 기술력이 좋은 건 아니라 어느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들의 OEM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 LFP 한국한테 다 몰아주면은 물론 이거 가격 경쟁력도 있었던 순간도 있지만 얘네들한테 다 몰아주면은 이게 가격만 더 올라가고 어느 정도 전체적인 이 파일을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LFP를 쓰는 겁니다. 물론 말씀드렸듯이 또 반박하시겠지만 이 가격 경쟁력도 있긴 있었지만 어느 정도 이 얘네들로 다 채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왜냐면 중국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뭐 LFP 중국 눈치도 봐야 되고 실제로 이거를 다 얘네들을 3원기로 하게 되면은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구색 맞추기도 한다. 이거를 저가형으로 출력이 안 나오는 솔직히 제로백 뭐 1, 2초 나와봤자 그거 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충분히 LFP에 또 포션을 줘서 이런 가격 균형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은 뭐 덴시티 비교로 확실히 LFP보다 3원계가 압도적이다라고 얘기를 정확하게 숫자에 의지해서 분석을 해주시는 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더 재밌던 사실이 이 파우치 형태가 있고 원형이 있고 각형이 있는데 이것을 굳이 따진다고 하면은 파우치 배터리가 덴시티가 가장 높고 기술력이 높다고 더 확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1번 파우치 1번, 각형 2번, 원통형 3번. 근데 사실 좀 요번 여기서도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이랑 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 내용이 있어요. 이게 보면은 파우치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만들기 어렵고 엔솔에서 그다음에 SK온에서 주력으로 만들고 있죠. 우리나라밖에 거의 못 만듭니다. 근데 지금 대세가 갑자기 각형, 원형으로 가니까 야 이거 뭐야 이렇게 지금 이게 파우치가 이게 아닌가벼 막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기술적인 농도나 이런 폭발력이나 이런 기술은 제일 좋은 게 파우치, 각형, 원형 순서입니다. 근데 왜 안 하냐라고 하면은 여기서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OEM 업체의 헤게모니 싸움이랑도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거 계약 관계로 좀 설명해 주시니까 굉장히 좋았는데 한번 만약에 파우치를 선택을 하면은 파우치는 뭐 이렇게 비닐로 싸가지고 거기에다 안에다 배터리를 넣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비닐로 싼 것을 뭐 예를 들어서 LG 거를 선택을 하면은 이거를 LG밖에 못 만든답니다. 못 만들어요. 그러면은 계속 LG 거 써야 돼요. 근데 얘네들이 테슬라가 4680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거 똑같이 뭐 4680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 사이즈대로 계속 아무나 벤더를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너네 파나소닉 그리고 LG 그다음에 뭐 삼성 이렇게 너와 만들어 하면은 협상에서 우위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 공급자 우위의 헤게모니를 지키기 위해서 조금 다른 부분은 좀 포기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고 대체 가능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폭스바겐도 이렇게 각형으로 표준화해가지고 이렇게 자기네들이 사이즈를 정해서 입찰을 통해서 이런 경쟁력을 더 가격 경쟁력을 가져오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확실히 현장의 의견이 재밌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뭐 참고적으로 하이니켈은 LNF, 에코비, 그 다음에 어디죠? 포케, LG화학 이 정도에서 만들고 있고 유미코어도 못 만든다 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고요. 기술은 얘네들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포케, LG화학이 세컨티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포스코 케미칼 주주분들은 또 싫어하시겠지만 뭐 이 부분은 인정하고 가야겠죠. 제 유튜브니까 그래도 조금 확정적으로 해드리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분명히 뭐 포스케만 해도 다른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중국 반도체 얘기도 좀 더 얘기를 해주셨는데 다른데 지금 유럽은 저희가 오늘 또 김철중 애널리스트가 또 긍정적으로 얘기해 주신 부분이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하반기 때 유럽의 반도체 수급의 이슈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 이 전체 지금 유럽과 미국과 중국이 있는데 얘네들은 반도체 영향 없고 미국은 반도체 전기차 비중이 너무 낮고 유럽이 전기차 비중이 높은데 얘네들은 반도체 이슈를 그냥 그대로 얻어맞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중국은 근데 얘네들이 이런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계속 줄다가 반도체가 얘네들이 그냥 직격탄이죠. 뭐 수급 이슈가 그래서 근데 6월 달부터 이제 늘어나는 것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굉장히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현대차 요 배터리 섹터만 사실 하는 건 아니고 다른 섹터도 좀 하고 있는데 이 차량 제가 이 모빌리티에 대해서 워낙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전기차에도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 차량 쪽에도 관심이 많은데 현대차 그룹주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것도 금방 팔 거예요. 또 막 다 따라서 사시면 안 됩니다. 저는 뭐 리딩방이 아니에요.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공부한 것들을 전달 드리는 거니까 현대차나 뭐 현대모비스 뭐 만도 뭐 이런 그룹주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단 하나였었죠. 이런 차량용 반도체가 어느 정도 하반기에는 확대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투자를 했었던 부분인데 굉장히 좋습니다. 요즘에 실적들이. 그런 거에 비추어서 이렇게 폭스바겐도 그렇고, 폭스바겐 유럽 하면 폭스바겐이죠. 뭐 BMW도 있고 하지만 전기차 1위는 아무래도 폭스바겐인데, 이런 것들이 확인되는 숫자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있는 부분은 이제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반기 때 배터리가 좋을 것이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판가 이런 거 이슈는 겉 이슈고 속으로 들어보면 결국은 실적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좀 더 한 번 더 들어가서 말씀드리면, 얘네들은 반도체 이슈가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중국은 반도체 이슈가 없어? 라는데, 보면은 얘네들의 다 아시겠지만 홍광민이 이런 소형차가 1등이잖아요, 판매량. 근데 얘네들은 지금 차량용 반도체가 별건 아닙니다. 사실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고급 반도체 그런 집적 회로가 아니고, 그런 열선 시트나 뭐 자동 개폐 장치, 뭐 예를 들어서 창문 여는 거, 이런 것들 다 조그만 반도체들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홍광민이 같은 경우는 아직도 손으로 지금 돌린다고 합니다. 그런 거 보면은 이런데 반도체가 안 들어가는 거죠. 결론은 중국의 전기차들은 반도체를 거의 많이 쓰지 않는다. 그래서 좀 덜 영향이, 물론 반도체, 이런 차량용 반도체가 이렇게 별로 기술이 많이 필요한 것들도 아니고 작은 저부가가치 산업이니까 중국과도 좀 연결이 많이 되어 있는 것도 있겠지만, 중국 전기차들은 조금 더 이런 전자동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이런 전자장치를 별로 안 쓴다. 그래서 별로 타격이 없는 것이다. 다만 또 여기서 반도체가 회복이 점점 되고 있으면, 차량이 점차 많이 출고가 되면 유럽에서 회복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2차 전지도 발주를 더 많이 할 것이고, 실제 미리 이런 차량용 반도체가 만들어지기 전에 여러 가지 부분들을 모으니까 보통 2, 3개월, 적어도 반분기 정도는, 한 분기 정도는 먼저 배터리를 주문하니까 더 수요가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뭐 오늘 사실 방송할 너무 또 20분이나 넘었네요. 오늘은 또 그만하겠습니다. 너무 많으면 또 안 보시더라고요. 오늘은 또 일단은 LNF가 너무 이렇게 안정을 찾아줘서 다행입니다. 저는 진짜 너무나, 사실 오늘 막 한 1억 이상 있는 줄 알고 너무 무서웠어요, 사실. 아침에 보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걱정하실 것 같아서 제가 최대한 커뮤니케이션 빨리 했었고, 이런 큰 뉴스가 있으면 제가 뭐 너무나 급한 일이 아니면 최대한 빨리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을 드리려고 노력할 테니 알림 설정을 꼭 해주십시오. 네, 홍보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과 함께 작게나마 오늘 하루를 꾸려봤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홍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뿅.